네, 한솔교육, 초등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탄 우리 아이 2학기 공부 전략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저는 한솔교육에서 플라톤 교수 개발을 하고 있는 최유진 책임연구원이고요. 저는 강선아 책임연구원입니다. 이제 1학기가 지나고 우리 아이들 방학이 되었어요. 이제 방학이 지나면 2학기를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원활하게 가지 못해서 방학이지만 방학 아닌 것 같은 그런 방학을 우리 아이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2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차근차근 공부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오늘 어떤 공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4학년인데 집에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학교 가는 것보다 공부를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같이 수업해야 될 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습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맞아요. 학교에 이제 책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공부하는 태도도 배우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친구들한테도 배우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직접 관찰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코칭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학습 결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요즘에 굉장히 이제 2학기 전면 등교로 인해서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2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의 학습 공백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들 또 수업 돌봄 이런 부분들 때문에 2학기에 학교에 전면적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죠. 네, 저도 이제 엄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3학년 때부터 계속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공부하고 또 학교도 뜨문뜨문 가는 것들을 보니 좀 학교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의 이제 학습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습, 코로나 때문에 멈춰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2학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활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교육 과정이 바뀌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로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인재라고 봤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 안에서는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수행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 가지 못해도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수행 역량을 갖춘 아이를 또 키우기 위해서 원격으로 네. 상호작용 시키시고 토론도 시켜보려고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역량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을 하면 좋을까요? 네, 역량. 지금 학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학교에서는 이러한 역량들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의 활동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독서 교육을 강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둠으로 토론하는 토의 토론 수업이나 모둠 활동들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신이 배운 역량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쓰기 활동을 지금 강화하는 이러한 독서, 토론, 쓰기 교육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역량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교과서를 이제 달달달달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교과 학습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요.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와 토론, 쓰기 이제 요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서는 엄마가 집에서 해줄 수도 있는 거네요? 엄마와 함께 집에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이 독서를 학교 안에서도 수업 시간에 지금 같이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아이들의 독서 역량들을 기를 수가 있고요. 또한 좀 전문적으로 독서하는 방법들부터 지금 차근차근히 배워서 나중에 중등, 고등 그리고 입시 부분까지 차근차근 준비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독서 교육이 굉장히 강화된 게 예전 교육과는 좀 다른 점이에요. 혹시 한 학기 한 권 읽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아이도 이제 3학년 교과서를 가져오다 보니까 3, 4학년 교과서에 한 학기에 첫 번째 단원에는 다 독서 단원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 동안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책을 미리 읽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독서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업 시간 안에 글의 일부가 아닌 책 한 권을 온전하게 읽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정리된 생각을 쓰고 발표하는 이러한 수업을 매 학기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권은 금방 사실 읽을 수 있는데 그 네.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읽을까요? 네,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읽는지 한번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독서 단어는 독서 준비 단계, 독서 단계, 독서 후 단계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준비 단계에서는요, 우선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읽을지 읽을 책을 정하고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전에 내용을 예상해보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을 읽는 독서 단계에서는요, 어떻게 책을 읽을지 혼자 읽을 수도 있고 친구와 함께 읽을 수도 있죠. 이렇게 책 읽기 방법을 정하고 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점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어보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책을 그냥 한 권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이 한 권을 정말 제대로 읽는 방법을 학교에서 배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읽으면 정확하게 읽는. 어떤 효과가 있길래 학교에서 이렇게 읽으라고 할까요? 네, 일단은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역량을 다양한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독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독해력부터 시작을 해서 이해력, 추론 능력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독서하는 부분들로 역량도 키울 수 있고 또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태도 부분 그리고 평생 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마지막에는 우리 독서 후에는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내가 요약도 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책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이러한 활동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이제 학교에서 나 혼자 책 읽는 게 아니라 책 읽고 읽은 내용을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또 글까지 쓰는 이 유기적인 관계로 이제 독서를 제대로 배우는 게 학교에서 하는 독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읽기를 하는 방법들도 또 여러 가지를 배우더라고요. 교과서를 보니까. 네, 어떻게 맞습니다. 읽죠? 네, 아이들이 일단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잘 읽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는데요. 우선은 이제 2학년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이들이 소리내서 책 읽는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책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책을 읽는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책을 읽은 다음에 이제 책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질문뿐만 아니라 주제를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질문들도 교과서 2학년 우리 아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집에서도 책을 읽을 때 우리 아이가 소리내서 읽게 해야지 또 내용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집에서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더 깊은 활동까지 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단순하게 잘 읽어서만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주제까지 한 번 더 깊이 있게 사고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 진행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내용이 길어지잖아요. 네. 길어지는 내용들은 또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네, 일단은 아이들이 제시문을 읽고 내가 읽은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 이해를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적 내용 파악 질문을 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깊이 있게 독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요약하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물이나 사건, 배경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까지 진행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읽기 활동도 책 읽고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책 읽고 핵심 내용을 찾고 또 요약도 하고 또 주제가 뭔지도 아이가 스스로 파악하고 네. 이런 좀 난이도 높은 활동들을 학교에서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토의 토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아이들 교과서를 한번 쭉 넘겨보시면은 가장 많이 보시는 그림이 아마 이렇게 모여있는 그림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요번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서는 모둠으로 중심으로 해서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이제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야기 나누면서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 생각도 들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국어 수업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사회 수업이에요. 4학년 사회 수업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주제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토론해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활동들, 토론 활동들이 주로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자기 생각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친구의 생각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토론 활동을 좀 연습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아이들한테. 맞아요. 토론이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이야기해보고 경험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저도 글쓰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 중에 하나인데 글쓰기도 교과서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내가 잘 이해했는지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과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쓰기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역량들을 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러한 쓰기 활동들은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나 과학 등 전 과목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어에서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 쓰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과학이에요. 과학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소개하는 부분들로 소개하는 글쓰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아이가 교과서를 가져왔을 때 실험 관찰 보니까 다 글쓰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거를 학교에서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 원격 수업 하면서 보니까 선생님이 또 쓰라고 하니까 아이가 막 쓰는데 이게 제대로 쓰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보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독서와 토론과 쓰기에 대한 꾸준한 훈련이 우리 아이들 학교 공부하는데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훈련만 하면 안 되고 잘했는지도 또 평가를 하잖아요. 네. 평가의 방법들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지금 학교 평가의 핵심은 바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과정 중심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평가를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걸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을 어느 정도 잘 익혀서 수행을 하는지 전체의 과정을 보는 수행평가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각 단원에 대한 학습들을 잘 이해했는지 단원마다 보는 단원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선은 단원평가 한번 볼까요? 네네. 네, 1학년에 왼쪽에 나온 거는 국어 이제 단원평가예요. 보시면은 이제 제시문이 나오고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제시문에 대한 독해 문제가 나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해력,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떤 문항이 좀 나와 있죠? 여기에는 뭔가 내가 누구처럼 이런 이름을 쓰고 싶은지 그 까닭이 뭔지를 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자기 생각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서논술형 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옆에 이제 수학 문제, 2학년 수학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은 개념이나 원리를 이제 아이들이 배운 것을 내가 활용해서 푸는 단순한 연산 문제부터 또 제시문에 대해서 내가 이 제시문을 이해하고 푸는 제시문 이해 문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응용 문제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도 지금 풀고 있어요. 근데 응용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먼저 이해하는 것부터가 이제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이제 시험 문제를 틀려오면, 왜 이렇게 다 틀려왔지? 라기보다는, 지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네. 문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단원마다 이렇게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과정을 평가하는 그런 단원 평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게 이제 수행 평가이거든요. 맞아요. 수행평가 지금 초등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 중등, 고등에 가면은 수행평가의 그런 중요성이나 비중이 굉장히 더 확대가 돼요. 그래서 초등부터 이러한 수행평가를 잘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런 평가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쭉 살펴봤지만, 읽고, 또 이야기 나누는 토론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또 내 생각이나 내가 배운 거를 쓸 수 있는 쓰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요 세 가지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좀 아이들이 써보면 좋을까요? 네. 독서, 토론, 쓰기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학습 역량을 높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앞에서 우리 단원평가나 수행평가 보셨듯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이거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 바로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독서가 아주 중요한 그런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플라톤으로 이 독서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독서를 통한 학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냥 무작정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이런 독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상되거나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독서를 하려면 깊이 있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독해력, 사실 내용만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살펴봤듯이 주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읽기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모둠으로 토론하는 활동 교과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보셨죠? 네,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을 확장하는 탐구 토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탐구 토론은 찬반 토론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찬반 토론도 이제 토론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전 과목에서 하고 있는 토론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한번 들어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으로 탐구하는 이러한 토론과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찬반 토론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탐구 토론이 훨씬 더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군요. 네. 또 이제 글쓰기는 어떻게 배우면 될까요? 네, 글쓰기 또한 우리 아이들이 평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앞서서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저학년부터 차근차근히 좀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결국에는 고학년에 가서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잖아요.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부터 꺼내서 형식에 맞게 쓰는 부분들, 논리적으로 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서를 플라톤은 어떻게 하길래 깊이 있는 독서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플라톤에서는요, 독서가 다릅니다. 바로 첫 번째로 리딩북이 조금 다른데요. 플라톤에서 읽고서 토론하는 이 리딩북 책은요, 우리 아이의 평균 읽기 수준보다 6개월 정도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읽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재미없잖아요. 이 6개월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지금 2학년 1학기예요. 그러면은 2학년 2학기 정도의 수준의 글밥과 어휘로 된 책을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냐면 아이들이 자신의 수준과 동일한 똑같은 책을 읽거나 좀 낮은 수준의 책을 읽는다면 독해력이 향상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수준보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좀 상향된 수준의 그런 수준의 책을 읽으면서 나갈 때 좀 독해력이 향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어려운 책을 읽으면 막 계속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도 그런 습관으로
독해력이나 이해력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우리의 책은? 네, 플라톤의 책은요, 책을 읽고 나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왜 이런 말을 했지? 아이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이 바로 리딩북의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가 궁금한 걸 생각하면서 읽기 때문에 깊이 있게 또 생각해보는 그런 독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읽기 방법이 좀 다르죠? 네, 플라톤에서는 3가지의 읽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리 내어서 읽는 음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 중에 소리 내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다 함께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 읽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이상 책을 읽으면서 정독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3번째는 바로 질문하며 읽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하며 읽기. 네. 좀 가장 어려운 읽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그냥 수동적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점이 궁금한지 내가 스스로 질문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작가가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주제까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는 질문하며 읽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하는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플라톤의 3가지 단계로 아이들이 읽기를 하기 때문에 한 책을 읽더라도 몰입해서 읽으면서 책 내용까지도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토론. 플라톤 토론은 좀 다르다고 하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네, 플라톤은요, 생각을 확장하는 탐구 토론을 하고 있어요. 바로 3가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처음에는 우리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모둠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또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수업을 하면서 아동과 아동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이와 또 선생님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토론하는 부분들을 잘 이끌어주면서 생각을 확장시키게끔 도와주는 이런 선생님과 아동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아이가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 활동을 통해서 리딩북과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활동들을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아까 교과서에서 살펴봤던 토론의 방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토론 방법을 또 플라톤 수업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토론 능력도 길러지고 또 스스로 토론하면서 생각이 확장되는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네. 공부에도 도움이 당연히 네,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친구들과 상호작용, 맞아요.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플라톤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또 플라톤 쓰기는 뭐가 다르죠? 네, 플라톤 쓰기는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글을 완성하는 이러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떠한 형식이나 이러한 부분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먼저 꺼내는 이제 자기 생각을 쓰는 부분부터 또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글을 쓸 수 있는 형식 쓰기를 배우고 마지막에는 논리적으로 글을 표현할 수 있는 논술 쓰기까지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완성하는 쓰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어려운 쓰기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학년에 맞는 네. 그런 수준으로 쓰기를 단계적으로 배우니까 아이들이 글쓰기에 어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이제 연필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플라톤 쓰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2학기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 교과서는 어떤 학습들을 하는지, 또 교과서에서 필요한 이런 학습 능력 기르기 위해서 독서와 토론과 쓰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배웠는데요. 이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 2학기 준비하면 공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굉장히 고민도 걱정도 많은 이 시기에 우리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플라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역량을 채우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2학기에 우리 아이들 과목에 필요한 공부도 하시겠지만 먼저 우리 아이들이 과목 공부를 잘하기 위한 그런 독서부터 시작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학교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등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결 방법 잘 이해하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